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드라마에 등장하는 기역주가 20대 혹은 30대로 젊어졌습니다. 정식으로 취직하면 직장에서 대리 직급을 달기에도 부족한 경력과 나이인데도 사업체를 운영합니다. 대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부모 덕에 자본을 만들어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때문이죠. 드라마지만 어느 정도는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물론 우리나라의 개발연대에도 그런 경우가 없진 않았겠습니다만 김우중 전 회장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그야말로 맨 땅에서 시작한 사람이었죠. 한성실업이라는 섬유회사에서 얻은 경력으로 충무로 입구에 10평 남짓한 사무실 하나를 얻은 것이 바로 기업인 김우중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완전히 파산했던 한성실업이 김우중의 해외 영업으로 재기했다. 그러나 그 시기는 김우중의 대우실업 창업과 맞물린다. 뭐야? 김 부장이 사표를 내? 예, 사장님. 유학을 갈 생각이랍니다. 지금 회사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데 이마다게 유학을 가?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야? 유학을요? 아니 여보, 당신같이 일 좋아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요? 사장님이 변했어.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의욕도 잃게 되는지 사업 확장이 무조건 반대야. 그야 사업주 입장에서는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뿐만이 아니야. 뒤로 슬그머니 자기 재산을 챙기는 것 같아. 그건 그 회사 끝났다는 거야. 그렇군요. 그래요. 당신 생각이 정 그러면. 여보세요. 나 조동재요, 김 부장. 사표 반려됐어. 아니 왜요? 유학 생각하지 말고 일하라는 거지. 그리고 발령났어. 누가요? 제 말입니까? 그래. 이사로 승진했어. 오늘 사무실까지 만들었다고. 내일부터 다른 방으로 출근해야 할 거야. 예? 그래서 기어이 사표를 받아달라는 건가? 예, 사장님. 회사에 특별한 불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저한테 필요한 건 좀 더 크고 넓은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까지 확고하다면 할 수 없지. 더는 붙들기 어렵구만. 마침내 김우중은 유학수속을 밟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우중은 유학수속 도중에 일본의 한 기업으로부터 제안을 받는다. 일본에서 1년의 연수를 받은 다음 한국으로 돌아가 일본 상사의 한국 지점장을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김 부장님! 김우중 부장님! 도 사장님. 길거리에서 다 만나고. 도재환, 한성실업으로부터 트리코트 직무를 하청받아서 여러 해 동안 일했던 대도 섬유의 사장이다. 미아리 댁으로 찾아뵈려던 참이었습니다. 저 며칠 전에 서교동으로 이사했는데 허탕칠 뻔하셨군요. 그런데 집에까지 오시랬더니 무슨 일이세요? 김 부장님, 나 좀 살려줘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없는 돈에 남의 돈까지 얻어다 기계를 넉 대나 들여놨는데 김 부장님이 사표를 내고 나서 일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전 어차피 한성을 그만둔 입장이고 다른 회사를 좀 알아보지 그러세요. 한성만큼 트리코트를 많이 수출하는 회사가 있나요? 어쩌죠. 저 일본으로 유학을 갈 계획이거든요.
일본으로 가시든 미국으로 가시든 어쩝니까? 우리 대도 섬유 좀 살려주고 가세요.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오더 좀 받아주고 가시면 안 됩니까? 우리 공장 반년치 일감만 오더를 좀 받아주세요. 좋습니다. 어차피 일본으로 갈 때까지 시간은 좀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죠. 감사합니다, 김 부장님. 감사합니다. 늦깎이 유학 준비생 김우중은 도제안의 부탁에 당장 3개월 정도의 일감을 주문받아 건넸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제완이 또 다른 제안을 해왔다. 김 부장님, 회사를 하나 차려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남의 바지 입고 춤출 생각 없습니다. 남의 회사에 있기 싫어서 한성도 그만둔 판인데요. 남의 바지라뇨. 자본금 50대 50으로 투자하면 되죠. 저 돈 없습니다. 유학도 남의 돈으로 가려는 중인데. 아니죠. 내가 김 부장님 몫으로 50% 줄 테니까 나중에 버는 대로 갚으시면 돼요. 모든 건 우리 김 부장님이 아니지. 김 사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우리 공장 일거리나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1년에 한 번 결산서나 보여주시면 돼요. 김우중은 일본 대사관에 들러 일본 체류 허가 신청을 취소하고 금성방직에 근무하는 이유복을 만났다. 이유복은 김우중과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 동창이다. 일본 유학을 포기해? 회사를 하나 차려서 사업을 해볼까 해. 그럼 나도 같이 하는 거냐? 자식, 회사 그만둘 수 있어? 네가 사업을 한다는데 내가 그 회사에 죽치고 있을 필요가 없지. 우리 대학 다닐 때 약속한 거 잊었냐? 누구든 먼저 사업을 하게 되면 같이 하기로 했잖아. 기억력 하나는 좋아요. 실은 그래서 널 찾아온 거야. 그런데 자본금은 얼마야? 500만 원. 500만 원? 그 돈으로 뭘 해? 섬유 수출을 할 거야. 그 돈으로 섬유 수출을 어떻게 하냐? 사무실 얻고 전화기 한 대 들여놓으면 바닥날 돈인데? 사무실은 이미 준비했어. 충무로 1가 25의 11번지 동남 도서빌딩 3층. 여긴 남의 사무실이잖아. 바로 옆이 한국광업이라는 회사인데 이 방을 빌려서 쓰기로 했어. 근데 우리 회사 사장은 누가 해? 조동재 씨라고 내가 있던 한성에서 전무로 계시다가 지금은 퇴직하셨지. 내가 인격적으로도 존경하는 선배시니까 믿을만해. 그럼 너는? 부장이면 됐지. 당장은 너하고 나 둘이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회사 이름은 대우로 지었다. 큰 대자에 지부자. 큰 집이란 뜻이야? 이 설마 교도소란 뜻은 아니겠지? 도사장네 대도 섬유에서 대자 따고 내 이름에서 우자를 땄어. 그래서 대우실업 주식회사. 그건 그렇고 이제 뭘 해야 되지? 넌 오늘 당장 사표 내고 내일부터 출근해. 우선 회사 설립 일부터 해야 돼. 너는 경리를 맡으란 말이야. 난 그 외의 모든 일을 할 테니까. 좋아. 그럼 앞으로 넌 부장님 해. 난 과장님 할 테니까. 그럼 너 부장님 내한테 쩔쩔매야 할 낀데 괜찮겠어? 아이고, 그럼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김우중 부장님. 어쩌면 아이들의 진지한 소꿉장난에 비교될 법한 김우중과 대우의 출발이었다. 실제로 김우중에게 이우복은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다.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한국전쟁 뒤 어수선하던 시절, 나는 뒷골목 세계를 경험했고 더구나 1년을 놀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학업 성적은 형편없었다. 또한 품행도 말이 아니었다. 그런 내가 졸업할 무렵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우복의 도움이 컸다. 나는 공부를 하기 위해 그의 하숙집까지 쫓아다녔다. 나는 문제아였고 그는 모범생이었다. 그로서는 내가 몹시 귀찮았을 터이지만 내가 친구가 되어주기를 부탁했을 때 마다하지 않고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김우중 씨가 사장이 돼서 대우 실업을 실질적으로 이끌기 시작한 건 1970년도 중반이었습니다. 대우는 그 당시 동남아 무역의 중개지인 싱가포르를 상대로 창업 첫 해에 58만 달러치를 수출합니다. 당시 큰 수출업체의 수출 규모가 대략 100만 달러였으니까 어중간한 기업 정도는 만들어진 겁니다. 대우의 창업 첫 해 수출액 58만 달러는 대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총 수출액이 그랬을 뿐 당시 수출 가격이 좋지 않아서 이익은 크게 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김우중은 공장을 계속해서 더 지었고 그것도 모자라 다른 기업들을 인수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어서 오십시오, 도사장님. 조금은 불편한 표정의 방문객. 대우실업의 김우중 상무를 찾아온 이는 대도섬유의 도재환 사장이었다. 김 상무님, 지금 원단 수출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체만 자꾸 키우면 어떻게 합니까? 수출이 시원치 않다고 일을 안 하면 어쩝니까? 지금 회사 부채가 얼마입니까? 뭐 부채야 사업이 커지니까 늘어난 거지 손해를 봐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동안 회사가 얼마나 컸습니까? 크면 뭐합니까? 커질수록 빚만 늘어가는데. 난 무리한 투자가 불안합니다. 이러다 망하면 어쩌려고. 그러지 말고 동업관계를 청산하면 어떻겠소? 더 이상 동업을 할 수 없겠다는 겁니까? 창업 3년 만이었다. 두 사람은 3년간의 이익금 가운데 절반인 7,500만 원을 나누어 갖기로 하면서 대우실업은 마침내 김우중의 대우로 새 출발을 하게 된다. 1970년 중반이었다. 그 무렵 박정희 대통령이 이낙선 상공부 장관을 불렀다. 이장관. 예. 이것 좀 읽어봐. 강문봉 주 스위스 대사의 편지군요. 그 스웨덴에 한국산 세타가 많이 수출되고 있는데 현지 업체들이 자꾸만 가격을 내리자고 아우성이라는 거야. 이 덤핑 경쟁에 싸구려 불량품이 자꾸 들어와서 그렇다는데 그지? 어떻게 생각해?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오원철 차관보가 얼마 전에 미국에 가서 한국 섬유 제품이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현지 확인을 해봤는데 노점 한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수출업자들한테 모든 혜택을 줬더니 이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엉뚱한 장난질로 돈이나 벌고 말이지. 이거 이래 가지고는 안 돼. 그땐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물건은 하나같이 조잡한 것이어서 외국인 눈에는 거의 저질품처럼 대우를 받았던 겁니다. 김우중 씨의 대우 역시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